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티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자이언 윌리엄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자이언 윌리엄슨. 지금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팬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용히 자이언 윌리엄슨이 부활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이언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접었었고, 그리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를 지켜보는 이유는 딱 하나, 트레이 머피 3세 때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트레이 머피 3세를 워낙 잘해주고 있고 또 건강도 함께 유지하고 있고, 바로 이 선수 자이언이 지난 10경기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급 유리 멘탈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번 좀 속아봐? 한 번 더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최근 퍼포먼스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언 윌리엄슨의 지난 10경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 네, 자이언이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을 앞둔 팀의 주요 선수처럼 37분, 38분 뛰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출전 시간을 제한을 두고 현재 뛰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경기에서 20점 이상을 올렸습니다. 딱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20점 이상. 그리고 자이언이 덩치나 혹은 운동 능력에 비해서 리바운드를 잘 잡는 편은 사실 아니에요. 더블은 3번이었는데, 대신에 남들과 다른 플레이메이킹, 엄청난 스킬셋, 볼핸들링, 여기에 패싱 센스까지 지니고 있죠.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야투 성공률 한번 보시면 74%, 76%, 73%, 72%, 지난 10경기 가운데 고득점 올리면서 20점 이상의 단일 경기 야투가 70% 이상인 게임이 무려 4번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얘는 뛰기만 하면 찐 재능이다. 물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이팀에서는 이 정도 성적 낼 수 있지라고도 폄하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이런 스탯 라인이나 또 실제로 자이언이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을 보면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NBA 데뷔 이후에 자이언 윌리엄슨이 최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120kg. 어떤 보도에 따르면 거의 150kg에 육박했다. 145kg이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뉴스에 비하면 120kg은 멸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자이언 윌리엄슨이 사진을 찍어도 턱선이 제법 갸름하고요. 그리고 쉐입도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구단도 자이언과 살짝 좀 불편한 기색이 있었잖아요. 불편한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부상 복귀 이후에 자이언의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뉴올리언스와 자이언은 필요했어요. 계속해서 자이언은 뉴올리언스를 싫어한다, 뉴올리언스를 떠나고 싶어한다, 뉴욕으로 가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뉴올리언스도 실제로 자이언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비싼 가격에 제 값에 자이언을 사오고자 하는 팀이 없다 보니까 슬그머니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도 샬럿 호네츠가 자이언 트레이드를 문의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둘 사이는 굉장히 좀 뻘쭘한 그런 관계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한번 결합을 한 느낌이잖아요. 파혼까지 하려고 했다가 다시 그냥 결혼식장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래도 지금 펠리컨스와 자이언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이언 윌리엄슨 참 뛰기만 하면 좋은 선수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딱 203경기 만에 무려 5,000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현역 선수 가운데에는 3번째로 최단 경기만 소요가 됐다고 해요. 최단 기간은 아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출전 경기 수로만 따지면 루카 돈치치 5,000점 기록하기까지 194경기.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5,000득점을 돌파하기까지 197경기. 그리고 자이언입니다. 203경기. 그러니까 203경기밖에 못 뛰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얘 이제 6년 차인데?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야, 얘는 진짜 플로우에 있으면 정말 리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기존의 기록이 케빈 듀란트의 3위였는데 듀란트가 205경기 4위로 밀려났고, 자이언이 3위. 그러니까 203경기 평균 25점을 넣었으니까 5,000점을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프고 살찌고 또 포르노스타랑 무슨 연문설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코트 위에만 있으면 25점을 어떤 식으로든 때려 박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연차 시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기록이니까 얼마나 위력적인 선수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뛰기만 한다면 자이언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도
또 한 번 속아보면서 자이언 위주로 지금 팀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브랜든 잉그램이 뉴올리언스를 떠나서 토론토 랩터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브랜든 잉그램 본인도 만족했었고 뉴올리언스도 뒤늦게 잉그램을 잡기 위해서 계약을 제시했지만 이미 잉그램은 삔또가 상했고 그리고 또 이 자이언 윌리엄슨과 브랜든 잉그램의 페어링이 좋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그램을 이제 내보냈고요. 이거는 결국 뉴올리언스가 자이언 위주로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재편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우선은 브랜든 잉그램과 자이언 윌리엄슨이 함께 뛰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두 명이 정규 시즌 441경기 가운데 154경기만 함께 활약을 했어요. 진짜 비율이 적은 편이죠. 441경기를 100%로 친다면 154경기에서 42이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펠리컨스 입장에서는 원투펀치가 제대로 가동되는 적을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뉴올리언스는 81승 73패, 그러니까 5할 승률 간 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뛰어난 그런 승률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 6년 동안 자이언과 잉그램이 함께 유니폼을 입었던 비율이 35%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3경기 중에 한 게임밖에 없다는 거야.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콤비를 6년 동안 끌어갔으니 뉴올리언스의 구단 수뇌부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팬들은 이미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겠죠. 그만큼 이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누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명은 놀랍게도 플레이오프에서는 단 1분도 함께 플레이하지 못했어요. 역시나 번갈아 다쳤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잉그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둘을 떼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팀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두 명이 번갈아 아프고 번갈아 인저리 프론인데 두 명을 함께 보유한다는 거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잉그램과 이별을 택하게 된 거죠. 자, 2024-25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 뉴올리언스 팬들은 그래도 푸른 꿈이 있었습니다. 디존테 머레이를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잖아요. 이 다이슨 데니얼스가 애틀란타 가서 터진 거는 별개의 이야기고 디존테 머레이를 데려오면서 또 픽을 썼고요. 디존테 머레이, 브랜든 잉그램, 그리고 자이언, 여기에 조금 더 넣자면 CJ 맥컬럼까지 판타스틱 4까지는 아니지만 이 4인방을 토대로 뉴올리언스는 윈나우 당장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국 부상 때문에 좌초했죠. 디존테 머레이는 개막전부터 다쳤고 결국 무릎 뒤틀렸고요. 그러면서 자이언, 잉그램, 디존테 머레이 이 세 명이 올 시즌에 단 1분도 함께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진짜 뉴올리언스에는 수맥이 흐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뉴올리언스가 원했던 이 올스타 3인방은 단 1분도 함께 뛰지 못한 채 해체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뉴올리언스는 잉그램을 내보냈고 디존테 머레이는 비싼 가격을 주고 데려왔고 그리고 잔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디존테 머레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시장 가치는 낮은 상황이고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다음 시즌 꿈꾸는 향후 핵심 트리오가 자이언 그리고 머레이 제가 말씀드렸던 트레이 머피 3세 이 3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CJ 맥컬럼도 충분히 이 대열에 들어설 수는 있지만 나이가 좀 많죠. 나이가 많고 이제 연봉이 30일 이상입니다. 하지만 잉그램은 또 본인이 나는 계속 뉴올리언스 남고 싶고 젊은 선수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존테 머레이가 건강하게만 돌아오고 그리고 자이언이 다치지 않는다면 이 3명을 다음 시즌 때 한번 기대해봐도 좋긴 하죠. 왜냐하면 서로 페어링이 워낙 좋으니까. 일단 디존테 머레이는 장신 볼 핸들러의 투웨이 플레이어입니다. 수비력이 약해졌다 하지만 디존테만큼 수비하는 선수도 많지 않아요. 여기에 트레이 머피 3세는 엄청난 캐치앤슈터이자 스팟업 슈터인데 엄청난 하이플라이어입니다. 팀의 운동 능력과 활동량을 줄 수 있는 장신 슈터예요. 여기에 자이언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최고의 페인트 좀 파괴자죠. 서로가 아주 페어링이 잘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프시즌 때 뉴올리언스가 자이언을 트레이드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제가 외신을 찾아봐도 자이언은 지금 또 다른 생명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뉴올리언스가 브랜든 잉그램을 내보낸 건 결국에 자이언 체제로 한 번 더 가겠다는 것을 공표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오프시즌 때는 뉴올리언스가 자이언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서부 컨퍼런스에서 하위권에 그쳐있는 뉴올리언스 이제 20경기도 채 남지 않았죠. 목표가 무엇일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이언의 컨디셔닝 및 퍼포먼스를 체크할 거예요. 뉴올리언스가 자이언이 돌아온 이후에 자이언의 몸 관리 능력, 그 다음에 또 연습에 임하는 태도, 그 다음에 자이언이 내고 있는 생산력, 퍼포먼스 전부 다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죠. 지금 뉴올리언스의 윌리 그린 감독은 자이언에 대한 출전 시간을 잘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투백 세트 빼고 있습니다. 금지 5겹 그냥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를 쭉 유지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품을 수가 있고, 설령 제가 생각했던 반대로 오프시즌 때 자이언을 트레이드하기 위한 쇼케이스라고 생각한다고 치더라도 상품가를 높여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이언은 계속해서 오늘이 가장 비싼 선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20경기, 30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건강과 그리고 달라진 면모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자이언의 상품 가치는 높아질 수 있으니, 뭐가 됐던 간에 뉴올리언스의 목표는 자이언의 컨디셔닝과 퍼포먼스를 체크하면서 지금의 상승세를 좀 길게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무런 뉴올리언스에도 유망주는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 머피 3세는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뭐 굉장히 많이 올라서고 껍질을 완전히 깨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브 미시, 그 다음에 조던 호킨스, 그리고 칼로 마코비치 같은 연건들의 기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자, 실제로 윌리 그린 감독이 이런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어요. 이브 미시는 이미 주전 빅맨으로 뛰고 있고, 조던 호킨스는 전략적인 핵심 식스맨으로 활용을 합니다. 조던 호킨스의 성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이번 시즌에 2자리 득점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JL 레이 알렌의 평가답게 아주 돌파도 좋고 운동력 뛰어난 그런 슈터죠. 마코비치 역시도 현재 뉴올리언스의 로스터가 워낙 얇습니다. 지금이 본인에겐 최고의 기회고, 그리고 CJ 맥컬럼이나 또 호세 알바라도처럼 본인들의 기량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베테랑들이 많기 때문에 미시, 호킨스, 마코비치 이 세 명의 기량 향상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브랜든 보스턴 주니어와는 정식 계약을 맺었는데 아쉽게도 부상 중이에요. 근데 보스턴 주니어도 충분히 긁어볼 만한 복권이기 때문에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역시나 또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켈리 올리닉과 브루스 브라운 등 트레이드로 영입한 베테랑들의 핏을 점검할 것 같아요. 일단 올리닉은 몸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13밀.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도 지금 이 폭등한 셀러리 캡에 비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20밀. 자,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로서도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선수들이 이브 미시라든지 혹은 자이언, 그 다음에 브루스 브라운은 항상 뭐 링커 역할을 했잖아요. 볼핸들러 자원들과 호흡이 생각보다 좋다면 이 둘을 다음 시즌에도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력에 포함을 시켜서 데려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올리니까 브루스 브라운은 검증을 마친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이 두 명 다 부상이 잦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건강하다. 그리고 뛸 때 봐라. 올리니까 브루스 브라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장난 아니지 않느냐. 이런 또 쇼케이스가 분명히 필요한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건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자이언과 트레이 머피 원투펀치로 가면서도 올리니까 브루스 브라운에게도 저는 출전 시간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올리니까 브루스 브라운은 번갈아서 주전으로 뛰기도 했어요. 그래서 출전 시간을 20분 전으로 가져가면서 윌리 그린 감독이 이것저것 페어링도 실험해보고 또 퍼포먼스가 좀 저조했었던 이 두 명의 가치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동반 작업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지금은 뭐 아예 관심에 비껴나 있습니다. 특히나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는 도어매트 팀, 그러니까 깔고 가는 팀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레이 머피 3세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펠리컨스 경기를 보다가 자이언 굉장히 가벼워졌는데 완전히 턱선이 살아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뉴올리언스가 그래도 다음 시즌에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는 있다. 다만 자이언이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자이언의 최대 관건은 결국에는 비시즌입니다. 여름에 얼마나 띵가띵가 놀지 않고 짜장면을 밥 말아 먹고 짬뽕 먹으면서 다음날 아침에 너구리 먹고 계란 3개를 넣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은 저희가 비시즌 때 하기로 하고 자이언이 또 뉴올리언스가 얼마나 시즌을 잘 마무리할지에 초점을 맞춰놓고 본다면 또 이 하위팀에 대한 관심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 총 3개 올라갔는데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을 또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 밤 9시에는 제가 오랜만에 다른 아주 핫한 유튜버와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합방에는 먹방과 술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깜짝 발표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일 밤 9시, 목요일 밤 9시에 또 맥주 한잔 이렇게 하면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죠. 구독 꽉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